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6박 7일 베트남 하노이 여행 후기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게 여행 경비와 여행 일정일 것 같은데요. 저는 6박 7일 동안 대략 3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30만원 사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6박 7일 동안 게스트하우스 같은 호텔에서 있었고요. 6박 7일 총 1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식비가 한 15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식비에 커피나 음료 등 포함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 점심을 현지인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그러니까 뭐 2,500원짜리, 한국 돈으로 2,500원짜리 뭐 3,000원, 4,000원 이런 데서 쌀국수를 먹었고요. 저녁은 때때로 좀 푸짐하게 먹었어요. 뭐 좀 좋은 것도 먹고, 그래서 한 뭐 한국 돈으로 15,000원, 뭐 만원, 2만원대 이런 금액대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매일같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는 뭐 또 카페 투어 한다고 세 군데 카페에서 뭐 케이크도 마시고 커피도 좀 좋은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조그만 걸 사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6리터짜리 물을 사서 항상 500ml 통에 부어서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마셨거든요. 식당에서 절대 물을 안 삽니다. 물이 비싸기 때문에. 맥주도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이렇게 마시고, 다른 건 산 건 뭐 시장에서 양말을 한 켤레 샀어요. 그리고 그랩도 한번 탔고요. 재즈 클럽을 2번 가서 재즈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재즈 클럽에서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데서 좀 비싸게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소프트 드링크나 이런 걸 마셨고요. 마사지는 전신 마사지 60분짜리를 한번 받았고, 발 마사지 60분짜리도 한번 받았습니다. 하롱베이 투어도 한번 갔었고요. 전 대부분 모든 거리를 다 걸어서 갔습니다. 하노이는 이렇게 걸어서 다녀도 충분히 볼 걸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경비가 6박 7일 동안 하노이에서만 대략 3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게 30만원이 숙박비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작업 때문에 하노이에 길게 있었는데, 여행기간 다녀본 하노이를 보면서 여러분께 여행 일정을 몇 박을 추천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의 추천은 하롱베이와 하노이만 여행하신다면 2박 3일 혹은 뭐 3박 4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인데, 제가 하노이에서 본 느낌은 부산의 남포동과 좀 비슷해요. 딱 부산 사람이 본 느낌은 그래요. 서울 분들은 아마도 청계천 상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부산의 국제시장하고 부평동 깡통시장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노이가 도시잖아요. 도시인데 이제 관광지로 좀 변모하면서 부평동 깡통시장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 관광지의 역할도 하면서 현지인 분들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물건도 파시고 그런 것, 가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느낌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런 도시의 풍경들은 사실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다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노이에도 뭐 박물관이나 관광 명소들이 있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좋은 영상으로 제대로 된 한국어 자막으로 감상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뭐 2박 3일에서 3박 4일 뭐 비용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뭐 저가 항공으로 다녀오시면 뭐 항공비가 25만에서 30만원, 뭐 미리 더 사전에 결제하시면 더 싸겠죠. 호텔 뭐 3만원에서 4만원짜리 잡으시고 먹고 이것저것 또 사용하시고 하면 대략 뭐 많이 쓰면 진짜 한 60에서 70만원, 적게 사면 한 50만원도 되겠죠. 호텔비를 더 절약하면 더 좋을 거고요. 하노이 주의할 점은 뭐냐? 주의할 점은 돈이겠죠. 돈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 액수가 크다 보니까 결제할 때 혼동이 좀 많이 돼요. 이건 한국 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서양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쌀국수 가게에서 이제 쌀국수가 얼마냐? How much? 하면은 이제 대부분 쌀국수 가격이 폴티예요. 폴티면 40이잖아요. 40인데 근데 베트남 돈 최하위가 1000이에요. 1000단인데 그렇다고 폴티가 4000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와요. 그러면 폴티면 얼마나 내냐? 폴티는 4만동입니다. 4만동. 일시 100, 1000
14만인데 뒤에 공을 3개를 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40만 해서 이제 폴티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 3개를 빼고 이제 편안하게 부르는 거죠. 대부분 가게에 보면 이제 간판에도 뭐 20K, 30K, 40K, 뭐 15K, 25K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뒤에 공 3개를 빼고 이제 표시를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돈을 혼동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점원들이 속이거나 뭐 돈을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우에서 이렇게 돈을 혼동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가게 상인들이나 점원들이 이제 친절하게 딱 자기 받을 만큼의 돈만 받지, 이게 막 10만 동, 40만 동 더 준다 하더라도 이게 더 받거나 속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그리고 돈 관련해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요거 핫한 트래블 월렛 카드. 제가 한우 입국 때 VP뱅크랑 VIB뱅크에서 수수료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수수료 없는 건 VP뱅크만입니다. VIB뱅크는 수수료가 5만 동이 나갑니다. 2,500원씩. 근데 이게 올드커터 쪽에 VP뱅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트래블 월렛 카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VP뱅크 찾은 다음에 좀 많이 인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수수료 내더라도 내가 꼭 사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혼동을 드려서 VP뱅크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치안은 좋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휴대폰 조심하시고요. 뭐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앉았다 가시거나 어디 들렸다 가시면 항상 그 앉은 자리에 뭘 두고 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세요. 한국인 분들 대부분 전부 다 뭐 테이블 위에 폰을 올려두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폰은 절대 이제 자기 가방에서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방에 꼭 두세요. 지갑도 그렇고요. 기중품, 해외여행 오면서 절대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좀 휘황찬란하게 오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보석류나 기중품은 꼭 집에 두고 오세요. 필요한 건 뭐냐? 마스크입니다. 계속 뭐 마스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하노이가 분진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기 오염이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해요. 앞을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요, 진짜. 절대, 그러니까 마스크 꼭 지참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하노이는 도시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할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잘 드시고 마사지 좀 받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사지가 참 괜찮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에서 마사지 받는 그런 곳에 가서 15,000원짜리 이제 60분 마사지를 받는데 정말 좀 치료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글 평점을 보시면 저도 뭐 작성을 해뒀는데 항상 구글 리뷰를 남깁니다. 제가 한국 분들 많이 가는 식당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한국 분들이 가는 식당 말고 다른 데도 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백정원 님이 이제 다녀간 식당이 이제 하노이에 몇 군데 있어요. 백정원 님이 드신 가게에서 갔는데 거기 진짜 한국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 90%는 다 한국 분들이세요. 거기는 이제 안쪽이고, 바깥쪽에 이제 입구 그 거리 골목에 입구에는 또 이제 현지인 분들이 또 다 들어가시는데, 꼭 백종원님 가게 추천을 스푸파에 갔다 온 그 가게 말고도 골목 입구에 가도 맛은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솔직한 말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갔다 온 분짜 가게도 사실 맛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유명 가게가 있어요. 분짜 41이라고 있는 가게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가본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뭐 매체에 나왔다고 해서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매체에 안 나오더라도 뭐 더 맛있는 가게가 더 있더라고요. 너무 기대하고 가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쌀국수 가게의 맛이랑 이제 한우에 있는 쌀국수 가게의 맛이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건 그냥 가격일 뿐이에요.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야채나 이런 걸 더 준다는 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쌀국 맥주 말고는 딱히 또 맛있는 맥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입맛이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맥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하는데, 제 입맛에 쌀국 맥주 외에는 그것도 한국 맥주랑 비교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요. 몇몇 음식들은 솔직히 별로예요.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닭을 저희처럼 이제 어릴 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다 크게 장닭을 잡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되게 즐길 때는 정말 즐겨요.
와, 닭이 이렇게 질기나? 막 그럴 느낄 수도 있어요. 음식 문화가 한국이랑 그나마 좀 비슷해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때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노이를 여행 난이도로 보자고 하면 합니다. 네. 정보도 많고 여기는 또 인터넷도 잘 되고 검색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 잘 세우셔서 베트남 여행, 하노이 여행 즐겁게 하시길 제가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